박선용 원장님, 네.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뭐 칼슘이 이제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미네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수축하거나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축하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갑상선 질환이 늘어나면서 갑상선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을 혈액으로 배출하는 데가 이 갑상선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띄면서 이 부갑상선을 같이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칼슘을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칼슘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시거나 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막 예민해지고 이런 증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게 근육이 수축하지 못해서 막 손발이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 단지 그냥 뭐 뼈 건강 이게 아니라 이게 급성으로 부족해질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네요. 얼마 예. 전에 내 저 후배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전에는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뭘 젓가락을 드는데 손을 이렇게 떨어요. 손을 깨서 뭐가 좀 칼슘이나 뭐가 부족하구나 알려줘야 되겠네. 미네랄이 부족한가 봐요. 그렇지? 아까 미네랄이 이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전기 신호 보내고 하는 거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육이나 신경 통해서 결국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 안에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떨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꺼풀도 좀 떨리고. 네네.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신경 전달 쪽으로 가가지고도 좀 더 심해지면 말이죠. 지금 이제 암세포의 칼슘 농도하고 정상세포의 칼슘 농도를 분석해 보면 말이죠. 암세포의 칼슘 농도가 10배 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굉장히 그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데 사람들만 칼슘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그 엘곤 산에 가게 되면 말이죠. 코끼리 동굴이가 불리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잘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 보게 되면은 1년에 말이죠. 몇 번씩 백 마리의 그 코끼리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찾아가서 그 동굴에 가서 동굴벽을 막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코끼리들이 파먹었던 그 동굴벽 속에 이제 그 있던 푸른 색깔이 나는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는 말이죠. 놀랍게도 일반 흙보다는 칼슘과 나트륨의 농도가 약 100배 내지 200배가 높은 굉장히 순수한 광물질 토양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코끼리들도 말이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험한 산골짜기의 동굴을 찾아서 먹을 정도로 칼슘은 아주 필수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끼리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찾아가서 칼슘을 보충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항상 칼슘이 부족할까요? 왜 그래요? 뭐 이유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바쁘다. 일단은 또 귀찮다는 핑계로 일단 식이 섭유량, 이 칼슘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의 섭취량을 그 작은 부분이 현재는 가장 이제 그 큰 원인이고요. 특히 어린애들이 즐겨하는 콜라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성분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바깥으로 배출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이 많이 포함된 콜라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도 못한다 할 정도로 또 중년들도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운동 부족이라든지 과다한 음주, 흡연 또는 고지방식,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칼슘을 먹었지만서도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흡수율이 낮아서 이제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런데 흡수율도 낮죠. 거기다가 또 계속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저희가 칼슘을 제대로 섭취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노벨 의학상의 후보자로 이제 올랐던 이 월렉 박사라는 분이 칼슘 하나가 부족할 때 무려 나타나는 질병의 가지수를 그분은 147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질병을 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뭐 당뇨라든지 성장장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다공증, 백내장, 뭐
골격질환, 순환기 질환, 고지혈증, 갱년기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뭐 얼마나 할까요? 예,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자, 서재걸 원장님, 칼슘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네요. 실제 그 칼슘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아까 우리 박상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가 어디에 있다고요? 뼈에 칼슘이 있죠. 예. 그럼 거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혈액으로 끌고 와야죠. 그렇게 해서 뼈에서 나온 칼슘들은 나중에 쓰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석회화라는 걸 만들어요. 석회화. 네. 그래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붙었다가 마지막 시멘트처럼 칼슘을 발라버리면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의 제자리에 있을 때는 유용한 거지만 이미 돌아다니면서 변형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위산이 있을 때 위에서 칼슘이 이온화가 되거든요. 철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탄산칼슘이라고 그냥 하는 칼슘들은 흡수가 거의 한 4% 이하로 낮거든요.